있었는데 마지막까지 해설은 해야지 이러면서 깜바가 중요하다.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 스포츠TV의 우효은. 나윤영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시간이죠. 바로 이화 스포츠인을 만나다 라는 컨텐츠인데요. 오늘 만나볼 이화 스포츠인은 바로 김혜진 해설위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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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김혜진이고요. 현재는 피겨스케이팅 코치, 안무가 그리고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혜진 해설위원님께서는 저희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의 선배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김혜진 선배님은 어떤 학생이었을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선배님의 대학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약간 발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한 것들은 많았는데 사실 사회생활을 경험한 적도 없었고 또 이런 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에 이제 학교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들을 수 있었고 또 수업도 들을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아에서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다양도이 되었군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김혜진 선배님을 만나 뵙기 전에 이화 스포츠TV 인스타그램을 통해 체육과학부 학생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받아보았습니다. 첫 질문은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생이 보내준 것 같은데요. 학부 생활 중 했던 외부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어떤 외부 활동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되게 많은 활동을 좀 한 편이었어요. 동아리로서는 공사 동아리, 댄스 스포츠 동아리, 여행 동아리,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이제 이화 스포츠 TV 동아리도 했었고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학교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지 않냐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현재 다양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폭넓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선택의 폭을 넓힌 케이스가 되겠군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에 이어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해설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요. 스포츠 해설을 하실 때 어떤 준비를 하고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선수 때는 이런 규정 같은 부분들이 숙지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계시고 뭐 심판 선생님도 계시고 코치 선생님, 안무가 선생님들이 규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숙지하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알려주시는 거 그대로 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해설위원으로서 설명을 할 때에는 제가 기술 심판 부분뿐 아니라 이제 가산점 심판 그리고 그 이외의 그런 규정들도 모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선수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알고 있어야 조금 더 시청자분들에게 재미있게 설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공부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대학생활로 돌아간 것처럼 이제 규정북을 이만큼 쌓아두고 막 열심히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피겨 기술에 대해서는 생소한데 중계 방송을 보면서 선수가 점프를 하면 이건 어떤 점프고 또 난이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점수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셔서 경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럼 이제 인스타를 통해 받은 마지막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과 베이징 겨울올림픽 해설위원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혹은 선수가 있으실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선수들의 경기가 정말 인상 깊었고 끝까지 이렇게 여운이 남는 시합이었는데요. 특히 차순환 선수 프리스케이팅이 조금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면 저 또한 선수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점프에서 넘어지면 얼마나 다시 집중을 하고 하기가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정말 대차게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하면서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약간 저도 같이 멘붕이 올 정도로 되게 크게 넘어졌는데 선수가 되게 집중력을 확 발휘해서 그 뒤에 있는 기술들을 침착하게 다 해내는 모습을 보고 이러니까 올림픽을 나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참 대단하고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차준환 선수의 굉장한 광팬으로서 경기를 다 지켜보았는데요. 멘탈이 정말 강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였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혜진 선배님이 이제 해설위원을 하시기 전에는 선수로 활동했다고 들었습니다. 2014 소치 올림픽에도 참가하셨고 2018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또 바로 평창에서 MBC 해설위원으로 활약을 펼치셨어요. 선수 은퇴 후에 해설위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도 은퇴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도 했었고, 뭐 당시 안무가로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뭔가 확실하게 잡아놓은 게 없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던 때였는데 마침 그때 이제 방송국 측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올림픽 1차 선발전 전인 5월쯤에 연락이 왔었는데 연락을 받고 아직은 선수를 하고 있기도 했었고 평창 올림픽 못 나갈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선발전 자체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또한 말로써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게 좀 상상도 안 가고 뭔가 해설위원 하면 전문적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설을 하게 됐습니다. 운명 같은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설위원으로는 이제 평창에 이어 베이징까지 하면서 두 번째 올림픽에 참여하시게 되셨는데요.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해설위원으로 참여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정말 첫 번째 해설으로서 대학생인 내가 해설을 한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조금 미숙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때의 실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저 스스로도 평창 때보다는 조금 더 만족스러운 해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잘 봤다고 해주셔서 되게 결과적으로 뿌듯함이 많이 남는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더불어서 또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좋은 결과를 다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이시영 선수가 이제 프리스케이팅 진출을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사실 그 선수도 현재 그 몸 상태에 비해서 되게 좋은 경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고 좀 끝까지 여운이 남는 그런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이번 2022 베이징 올림픽이 이전 동계 올림픽과는 다르게 코로나 시국에 열렸다 보니까 선수들을 포함한 현장 인원들이 신경 쓸 게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장 인원들의 고충이나 경기 운영에 있어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되게 제한적인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너무 심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철저하게 함에 있어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좀 힘들었던 건 먹는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 음식 자체도 조금 좀 향이 강하고, 거기서 주는 음식도 좀 저랑 입맛에 맞지 않아서 거의 컵라면만 먹었던 것 같고요. 갔다 오니까 거의 3, 4kg가 빠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을 갔지만 너무나도 제한적인 공간들만 갈 수 있어서 딱 숙소, 링크장, 그리고 방송국 이렇게 세 군데밖에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함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딱 공기를 쐬고 싶다. 맨날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보니까 큰 코로나 확진자 없이 잘 무사히 마무리된 거에 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올림픽이라니 저희 모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쵸. 일이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차준환 선수의 이나바우어를 보고서 울컥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앞선 질문이랑 조금 연관 지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나바오 그 동작이 코리오 시퀀스 중에 하나였는데 모든 어려운 점프 요소들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보여지는 기술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 선수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고 근데 이걸 다 해내는 그 마지막 점프를 보고 아 됐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정말 이 선수가 온전히 프로그램을 다 즐기고 있구나라는 게 저한테까지 전달이 와서 그때 정말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그때부터 울고 있어. 거의 그때부터 울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해설은 해야지 이러면서 참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올림픽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중국어를 취미로 조금 배웠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알게 된 친구의 친구가 CCTV 그 중국 방송국 기자로 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해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해서 처음으로 중국어로 인터뷰를 제가 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때 하면서 이런 경험도 해볼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수들 그런 에피소드와 별개로 저에게도 좀 기억에 남는 좀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 또 그 사건 덕분에 또 다른 중국인 친구들도 알게 됐고 현재까지도 와서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베이징 올림픽은 혜진 선배님께 이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림픽 질문들은 뒤로 하고 이제 선배님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강릉에서 열리는 아이스쇼에 피겨 안무가 겸 코치로 이제 참여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아이스쇼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 아이스쇼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좀 장소가 강릉이다 보니까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고 이번 달에 딱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이전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스쇼는 한 명씩 나와서 본인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첫 번째와 마지막만 이제 피날레 다 같이 공연하고 끝나는데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이 다 있는 아이스쇼예요. 심파니의 뮤지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듀엣 동작들도 있고 좀 단순 피겨라기보다는 조금 더 퍼포먼스적이고 조금 화려한 부분들 미디어 아트라던가 다양한 불꽃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전에는 보지 못한 디즈니스러운 근데 한국 스토리를 갖고 있는 약간 그런 아이스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빨리 네. 보고 싶습니다. 보러 오세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혜진 선배님은 이제 해설위원, 피겨 코치, 안무가, 또 유튜버로도 활동하시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프로 엔잡러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갖게 된 계기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워낙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성격이 또 하고 싶으면 좀 해야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이것저것 시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거 해볼까? 아니면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만족하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다양한 일들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다 소화하시려면 조금 힘들진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약간 번아웃도 오고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들인데 옛날엔 조금 이렇게 다그쳐서 아니야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어차피 내가 벌려놓은 일들인데 내가 마무리해야지 누가 마무리해 이러면서 아둥바둥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결과물이 너무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좀 너무 힘들면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번아웃이 오고 다시 제 패턴을 찾는 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지금은 조금 이제 노하우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뭘 하면 좋고 뭘 하면 힘들어하고 이걸 알다 보니까 그 빠져나오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노하우가 조금 있어야 되는 이거 문제군요. 짬바! 짬바가 중요하다.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분야나 이제 목표가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일단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하는 연습을 좀 하려고 해요. 이제 벌려놓은 것들을 조금 마무리를 짓고 졸업을 했지만 20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20대 때는 조금 더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기술 심판 테크니컬 패널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제가 아직 이렇게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건 아니지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시작해 보면서 어떤 게 저랑 맞고 어떤 게 저랑 안 맞는지 시간을 조금 가져서 30대 때는 조금 더 새로운 이런 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김혜진 선배님을 설명하는 새로운 수식어가 생기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와 스포츠인을 만나다에서는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티 전 국장님이셨던 김혜진 선배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김혜진 선배님에게 이화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서지 선수에게 이화란, 박민정 해설위원에게 이화란, 마지막으로 고은솔 선수에게 이화란. 네, 막상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답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인터뷰 받는 분들께 조금 죄송할 정도로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저에게는 발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발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밑거름 뭐 이 정도로.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었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제가 그걸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발판 혹은 밑거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후배들은 같은 선배 후배로서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약간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체육과학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걸 경험해 보시고 내가 잘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라기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시야를 넓혀놓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가장 자기와 잘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멋진 행보도 저희 후배들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멋진 김혜진 해설위원님이자 선배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이와 스포츠TV의 우효은 나윤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